안녕하세요, 다워월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코어팀 멤버가 팀을 떠난 것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X를 가보시면요, 파이 뉴스라든지 팔로워 수가 상당히 많은 파이 관련 계정들에서 크립토긴과 수아룹이 떠난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어팀에서 모더들에게 이에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가 다시 있었고요.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커뮤니티와 자주 소통하는 핵심 팀 멤버들, 특히 파이코어 팀에서 이탈에 대한 추측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장하는 조직에서 정상적인 순환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 멤버가 떠나더라도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며 몇몇 역할은 종료되지만 새로운 역할이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이는 팀 최적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팀이나 내부 관리팀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더라도 커뮤니티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소통하던 멤버들이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떠난 것은 순전히 우연일 뿐입니다. 역할이나 멤버에 상관없이 우리 팀은 항상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고 있으며 오픈 네트워크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의 핵심 팀 멤버가 있으며 팀 확장을 위해 다양한 역할에 대한 채용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팀이 성장함에 따라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과 미션에 기여할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있었고, 그래서 팀 멤버가 프로젝트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 필드에서는 너무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여러가지 내부 의견을 모아서 공유를 해드렸지만은, 프로젝트 규모가 성장하는 데 반해서 멤버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프로젝트의 급여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의 이유라고 해서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 크립토 필드에서는 개발팀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코어팀과 모더와의 짧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모더님들이나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이 잘 전파가 되질 않기 때문에 내부 미팅 내용을 짧게 요약만 해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노드 보너스 작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버그가 존재하고 전반적인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코어팀은 KYC 등 중요한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 보너스 작업은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이머가 동작 중인 그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유예기간 타이머 버그는 지속적으로 수정 중이다, 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또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중단된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코어팀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작업이 멈춘 상태이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 또한 KYC 제출 시 많은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비디오 변환 오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또 파이패스트 2.0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파이패스트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인 작업이 좀 더 남아있으며 이 이벤트가 언제 개최가 될지, 즉 준비 완료 시점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변경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4분기 출시 여부를 한번 계획을 해보고는 있지만 불확실한 상태이다, 고려 대상 중 하나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모더레이터들만 이 전화번호 변경 기능을 테스트 중이며 매우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업데이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추가적인 버그와 사용자 피드백도 현재 수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또 KYC 검증 중에 자주 등장하는 간디 사진 문제는 인도 지역의 아이디에 이 간디 얼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버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가 간디의 얼굴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버그가 존재했었으나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KYC 검증 중에 아직도 간디 얼굴이 보이는 이유는 이것은 과거에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검증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YC 검증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사용자들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었고요. 또 현재 KYC를 통과한 사용자는 약 1,4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아마도 1,500만 명에 도달하면 공식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 내용들로 현재 코어팀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도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고 질문을 주시고 있으신데, 많은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YC 중 비디오 변환 문제로 신청 완료를 할 수 없다라는 분들, 타이머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어팀이 이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버그를 수정 중이다 언급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버그 수정 때문에 유예 기간이 좀 더 안전하게 2개월 연기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잠시 크립토 뉴스지로 옮겨져서 최근에 파이 관련 소식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크립토 타임스로 가서요, 9월 24일에 실린 파이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마감일 설정이란 타이틀로 기사가 떴고요. 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공지에서는 12월 31일까지 마이그레이션 완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개인들의 이 파이 계정에 떠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요, 그 시간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타이머에 있는 시간 내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마이그레이션 신청까지 완료를 했다, 그리고 타이머의 시간이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12월 30일이 지나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이 네트워크가 KYC 신청 제출 마감일을 2024년 9월 30일에서 2024년 11월 30일로 연장했다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왜 연장이 되었을까요? 이번 연장은 KYC 타이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많은 참가자들이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내에서의 동력을 유지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주요 날짜 두 개가 나오죠. 2024년 11월 31일까지 새로운 KYC 신청 마감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종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신청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개척자들이 가능한 빨리 KYC를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감일을 놓치면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파이 잔액을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기간은 더 이상의 연장이 없을 것임을 보증하며 올해 말까지 네트워크가 완전한 오픈 블록체인 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 네트워크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기사는 상당히 확신에 찬 화법으로 올해 말까지는 오픈 메인넷을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된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올해 안에 일어날 확률이 몇 %, 그리고 내년에 일어날 확률이 몇 %, 이런 식으로 오픈 메인넷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미디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 실린 파이 기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트레이딩 뷰는 크립토를 포함해서 모든 자산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명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크립토 뉴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이 관련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파이도 서서히 오픈 메인넷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번 달 초 파이 네트워크는 공식 출범 이후 2000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픈 메인넷이나 네이티브 토큰 출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팀은 최근 사용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KYC를 완료하라고 공고했으며 이 마감일은 유예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날짜를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메인넷으로 이전할 수 있는 최종 기한도 올해 12월 30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커뮤니티 내에서 일부 불만을 일으켰는데 일부 회원들은 이 지원이 오픈 메인넷이 곧 도입되지 않을 또 다른 신호일 뿐이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여러 불만을 보였던 그 분위기, 그리고 파이 오픈 메인넷 날짜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래소 상장 후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전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는 파이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또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 채널에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1년 락업 해제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해제일 날짜 시간에 딱 해제가 되지 않고 1년 락업 해제면 한 달 전후로 풀리고 3년 락업 해제는 석 달 전후로 풀린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인 중에서는 10명 중 3명만 딱 해제일에 해제가 되었다라고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해서 락업된 코인을 탭을 하게 되면 락업이 해제되는 시간이 초 단위까지 자세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락업을 걸게 되면요, 이 락업 기간이 옵션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락업을 하지 않는 언락이 있고요, 그리고 2주 락업, 6개월 락업, 1년 락업, 그리고 3년 락업, 이렇게 기간 옵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 락업인 경우 1년과 3년은 우리가 락업을 걸게 되면요, 락업을 한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 또 락업을 한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후, 이렇게 코인이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짧게는 며칠간, 또 길게는 몇 달간의 격차를 보이면서 락업 해제 시간이 랜덤으로 부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파이코어팀에서도 공지를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락업 물량이 1년이나 3년에 몰려 있습니다. 큰 물량이 락업 해제될 때 한 번에 같은 시간에 해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분산시켜 놓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파이 지갑 데이터를 불러와 보았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는 이 마이그레이션 당시 초 단위로 해서 언제 락업 해제가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초 단위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았고요. 7,500개의 파이 지갑은 모두 같은 시간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보았을 경우 언락된 물량도 모두 같은 시간에 풀려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 단위는 날짜로 변환을 하면 2주일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락업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그레이션 이후 2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고 언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995개의 지갑에서 나온 이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거친 후에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초 단위는 계산을 해보면 2주 락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713개의 지갑에서 나온 이 데이터는 모두 이 동일한 시간을 거친 후에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6개월 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은 시간을 지난 후에 락업이 풀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1년 락업부터는 모두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 단위로 약 3천만 초 이상으로 되어 있는 락업은 1년 락업을 의미하는데 모두 각각 다르게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1년보다 좀 더 일찍 풀리거나 1년 이후에 풀리도록 범위가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 단위가 8천만 초나 9천만 초로 넘어가는 경우는 3년 락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3년 락업도 1년 락업처럼 다 다르게 락업 해제일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자님의 댓글을 다시 보면요, 지인분들이 정확히 1년이나 3년 후에 락업이 풀리는 게 아니라 몇 달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풀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것이 코어팀이 일부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파이 지갑에서 락업된 파이코인을 직접 탭을 해보면요, 해제 시간이 나오게 되고 이 시간은 1년 락업이든 3년 락업이든 상관없이요, 해제일이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파이 지갑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해당 코인이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풀리는지는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10명 중 3명이 딱 해제일에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는 1년보다 짧은 락업을 하신 분들은 락업 시간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딱 떨어져서 락업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1년이나 3년 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파이 지갑에 접속해서 1년 락업 해제일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치와 맞게 해제가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